자, 이거 보자. 자, 어제 이제 처음 그 혼성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슬쩍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념을 조금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혼성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그 BH2라는 분자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이제 베릴륨이고 베릴륨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몇 쪽 원소입니까? 베릴륨은 몇 쪽 원소입니까? 2족 원소, 2족. 2족 원소를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게, 후는 진짜, 정말, 그래, 좋아요. 또, 똘똘해요. 자, 뭐냐면, 저런 애들 알칼리, 얼스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자, 알칼리라는 말 뜻은 뭐예요? 알칼리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염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형 어스는 무슨 뜻일까요? 지구. 왜냐면 지구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은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흙, 얼스에는. 그래서 왜 이런 말 쓰잖아요. 토양.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의 표면 토양, 그걸 표토라고 하지, 그지? 맞죠? 우리 지구 표면에 있는 토양, 흙, 그걸 표토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그 흙의 대부분의 성분들이 요 이족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흙을 구성하는 원소들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흑금속이 되는 거지. 무슨 뜻이냐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 베릴륨. 자, 그럼 이족 원소니까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이게 두 개가 있고 수소는 또 원래 최외각 전자가 하나씩 있으니까 베릴륨하고 수소 사이에 이렇게 공유결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베릴륨을 중심으로는 자, 이쪽도 시그마 결합이 되고 이쪽도 시그마 결합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각도는 몇 도냐면 VSEPR을 생각을 하면 180도가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수소, 베릴륨, 수소 얘네가 이렇게 리니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할 것이다. 자,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저기에 있는 뭘 해볼까? 여기에 있는 이 중심 원소의 전자 배치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심 원소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베릴륨 되겠죠. 그럼 베릴륨은 이주기 원소니까 맞지? 이주기 원소니까 최외각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ES 오비탈 EPX EPY EPZ 요렇게 이제 이주기 이제 최외각 오비탈을 고려를 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족 원소니까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음이에요? 몇 개 있어요?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몇 개? 두 개. 그러면 두 개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혼성화를 한다. 라고 하면 자, 원래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이때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될 거냐? 짜잔. 이렇게 두 개의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두 개의 p 오비탈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네들의 기하학적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이렇게 그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 분자죠, 그죠? 선형. 그럼 이 선형 분자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그 선형 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축 있죠, 요 축 상에 보시다시피 그 기하학적 상황을 Z축 이라고 이제 보통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으로 만들어진 분자는 저런 식으로 Z축으로 이제 보통 뻗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자, 주어진 분자는 두 개의 시그마 결합, 요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있고 G축으로 분포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재료 어타믹 오비탈 개수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시그마 결합 개수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혼성 오비탈 개수하고, 이 세 개가 혼성화에서는 다 완전히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동영 기억나요? 네. 그러면 중심 원소에 보시다시피 시그마 결합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있으니까 재료를 어떤 걸 써야, 재료를 몇 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료를 두 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혼성 오비탈의 개수도 몇 개라는 얘기예요. 두 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느냐? 바로 얘하고 얘. 요 둘이가 혼성화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보이시죠? 우선 혼성화의 재료가 몇 개인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혼성화의 재료가 보시다시피 혼성 오비탈이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두 개인 건 알겠고, 그 다음 여기서 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뭐냐면은 방향성이 있다 그랬어요, 방향성이 없다 그랬어요? 방향성이 없다 그랬죠. 그럼 이때 여기서 분자의 결합이 G축으로만 향해 있다면 이 P 오비탈 3개 중에서는 누가 G축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장 안정한 ES와 그 다음에 G축 방향성의 EPZ가 혼성화에 참여할 것입니다.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오비탈은 누구겠어요? 바로 EPX하고 EPY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적 상태도 혼성 전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당연히 H1과
H2는 서로 간 결합각이 180도로 나타나도록 수리적으로 조작을 해줍니다. 이 조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곧 말씀드릴 거고, 모든 이론은 이론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가 먼저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과학은 데이터가 먼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론은 창조해내는 거예요? 데이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모든 이론은 데이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 말은 데이터가 없으면 자연과학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180도이기 때문에 이런 수학을 그냥 이 데이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18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둘도 서로가 180도가 되게 수리적으로 조작을 해요. 알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조작하는지는 곧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H1, H2 있죠. H1, H2 얘네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sp 혼성, 아니 조금 더 자세히는 얘는 ES EP Z 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S EPZ 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 이름 붙이기가 이게 바로 재료의 단순 나열이에요. 혼성 오비탈에 이름을 붙이는 원리는 어떻게 붙인다? 어떤 재료를 썼느냐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 혼성 오비탈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H1하고 H2에 재료가 됐던 게 누구하고 누구예요? 안정했던 ES하고 방향성이 Z축으로 뻗어 있는 요 두 개. 아시겠죠? 요 두 개를 가지고 혼성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둘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H1, H2. 그럼 여기서 H는 또 뭐 줄임말이겠어요? 일개는 아니지만. H는 요 줄임말을 그냥 쓴 거예요. 아시겠죠? 혼성화된 오비탈을 H라고 쓴 거고. 여하튼 지금 혼성화된 오비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혼성화된 오비탈 요 두 개가 보시다시피 이름을 부를 때 ES, EPZ 오비탈이라고 지금 부른다 이런 말인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혼성 오비탈을 ES, EPZ 오비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그 뭐냐면은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완전히 표현을 해주는 거지만 ES, EPZ 이렇게 부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SP 혼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ES, EPZ 혼성인데 여기 앞에 주양자수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방향성도 빼버리고 그냥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로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이다 라고 이렇게 뿅 줄여서 써주는 것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제어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따 1, 2, 3, 4. 자, 세 번째는 이제 요겁니다. H1과 H2는 여기서 서로 디제너레이티드 합니다. 자, 디제너레이티드 우리말로 번역이 뭐라 그랬죠? 축퇴. 뜻은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 제우 축퇴의 뜻은 아이고 설마 이 시간에 누가 보는 사람은 당연히 없네요. 당연히 없네. 제우 축퇴의 뜻은 제우 그거 그 노란색 안경이 되게 러블리해요. 그래서 자기 이동진 영화 평론가 같아요. 왠지 자기 그 뭔가 지적인 이미지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데요. 뭔가 책 많이 읽고 뭐 그런 지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자기 이동진 평론가 알아요?
아,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영화 평론가거든요. 짧은 평론. 뭐 그렇기도 한데,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세요.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뭐 글도 많이 쓰시고, 뭐 실제로는 말도 엄청 많아요. 말도 엄청 많은데, 뭐 하여튼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번 찾아봐. 이동진 영화 평론가. 네. 진짜. 닮았어 자기. 어, 뭔가 분위기가 좀 닮았어. 그래 좋아. 제가 평소에 영화 좀 봐요? 잘 안 봐요? 알겠어. 자기 영화 평론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 영화 평론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책도 엄청 읽고, 그다음에 뭐 공부 엄청 해야 돼. 하여튼 그래. 이동진 형 그분도 서울대 나왔을걸? 서울대 미학과인가 나왔네. 하여튼 그래. 과학 캠퍼스라는 어, 아마 서울대 나왔을 거예요. 그냥. 멋있는 분. 그런가요? 그래. 아니, 말씀을 하도 잘하시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하여튼. 자, 어쨌건 뭐라 그랬어? 이제 어제 얘기했는데 이게 동행 어제 영상 봤어요? 네.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에너지가 같다고. 그렇지. 뭐냐면 진짜 어제 얘기했었는데 이게 다 까먹고 진짜. 뭐냐면 서로 다른 오비탈끼리 에너지가 동등. 이런 현상을 양자역학에서 축태라고 한다고 했었죠. 보이시죠? 그래서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은 사실 수리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수식이 다르다고. 뭐 다르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지는 곧 보여드릴 건데, 그 수식이 다르게 생겼는데 그 다르게 생긴 그 수식이지만 이 둘의 에너지 상태는 같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저기에 있는 베릴륨의 두 시그마 결합이 역시나 서로 같을 거기 때문이죠. 자, 베릴륨 주변에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 화학 결합하고 이 화학 결합의 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 이런 거 뭐냐면 다를까요? 뭐 구분할 수 없을까요? 완벽하게 동등하겠죠? 그래서 얘를 베릴륨을 딱 잡고 휙 하고 180도로 돌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게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리가 없을 테니까 이쪽 결합하고 이쪽 결합의 결합력이 완전히 같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시그마 결합이 서로 동등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에너지적으로 동등한 시그마 결합을 설명해주는 이 혼성 오비탈 역시 에너지적으로 같아야 될 테니까 서로 다른 오비탈이지만 에너지적으로는 같을 것으로 이렇게 뭐냐면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H1과 H2는 기존 ES와 EPZ 에너지 준위의 산술 평균 준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그대로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하고 얘 에너지 준위의 딱 산술 평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p 오비탈하고 이 s 오비탈하고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니까 이 에너지 준위가 딱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중간이 되는 거야. 뭐만 아시겠죠? 여기 작죠? 좋아. 지금 알겠죠? 재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1, 2, 3, 4, 그 다음 5.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S 캐릭터입니다. S 캐릭터. 자, 보이시죠? S 캐릭터. 자, 그럼 이 S 캐릭터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이냐? 바로 얘는 이 S 캐릭터라고 하는 게 HI
그럼 여기서 이제 i는 지금 1 아니면 2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포함된 s 오비탈의 기여도, 요거를 S 캐릭터라고 합니다. S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여러분 초등학생 때 가지고 놀던 약간 휘발성 냄새 나는 그 지점토라고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지점토? 기억나요? 이렇게 왜 뭐 고무차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동해 고무차륵 그런 거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왜 그게 색깔도 알록달록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꾹꾹꾹 손으로 누르면 이게 몰랑몰랑몰랑한데 손에는 희한하게도 잘 안 붙고 이게 몰랑몰랑몰랑 해가지고 막 모양도 만들고 막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점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색이죠, 조색. 색깔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흰색 찰흙하고 빨간색 찰흙 톱 해가지고 쫙쫙쫙쫙쫙 계속 접으면 흰색하고 빨간색 찰흙이 섞여가지고는 핑크색이 되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흰색 찰흙 하나, 빨간색 찰흙 하나 톱 섞어가지고 톡톡톡톡 해가지고 완전히 핑크색이 될 때까지 탁 섞었어. 그런 다음에 다시 걔를 똑같은 질량으로 딱 하고 뜯었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딱 하고 뜯었을 때 여기 이 한 덩어리 안에는 기존 빨간색 찰흙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 절반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지금 되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완전 당연한 얘기 하는 거야? 완전 당연한 얘기 하는 거지. 요걸 S 캐릭터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혼성 오비탈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S 오비탈 몇 개 쓰였어요? 어쨌건 한 개 쓰였죠. P 오비탈도 몇 개 쓰였어요? 한 개 쓰였죠. 그래서 원래는 ES, EPZ 혼성인데 줄여서 SP 혼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S1, P1 혼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있는 S 캐릭터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1, 1 더하기 1.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성화에 참여한 총 오비탈 개수는 몇 개야?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 해서 총 2개의 혼성화에 참여한 재료 개수가 총 2개라면 그 2개 중에 S 오비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S 캐릭터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계산을 해주면 이 경우 5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 난데없는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분자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기에 저런 개념을 만들어 쓰느냐는 뒤쪽에서 벤트룰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쟤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S 캐릭터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 넘버링이 이상하다. 하나, 둘, 3, 4, 이건 5. 동현, 이 넘버링 이상해서 봤죠? 지금 봤어요? 진짜로요? 재우 대단해요. 재우 대단해요. 여기 있습니다. 동영이 왜 이렇게 사람이 둔한 거예요? 싹 보고 알아야지. 말이야, 진짜. 동영 방금 슬펐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못 알아봤을까? 슬펐죠? 슬프진 않았어요? 그래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요게 S 캐릭터.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3 드디어 수리적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수리적 표현. 자, 이 수리적 표현 첫 번째 1 요겁니다.
자, p 오비탈은 강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예를 들면은 px는 어디로 향하죠? px는 x축으로, py는 y축으로, pz는 z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그 p 오비탈은 아주 강력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을 가진 pz 오비탈들을 어, 방향 벡터로 활용합니다. 여러분 방향 벡터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는 방향 벡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왜 그 베이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한자 말로는 기저. 그래서 왜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시할 때 그 뭐냐면 그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z축으로 한 칸 요런 애들을 방향 벡터로 잡아가지고는 그 x축, y축, z축의 크기가 1인 그 방향 벡터에다가 몇 배 해가지고 이게 벡터 합을 하면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px, py 그래서 그 x축, y축, z축으로의 기본 벡터를 영어로는 이제 베이스 혹은 우리말로 기저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성화에서는 p 오비탈들을 그 혼성화의 그 방향 벡터로 정해줍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나와 있는 분자들이 보시다시피 어느 축으로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축으로만 뻗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베릴륨을 중심으로 얘도 지축 방향, 얘도 지축 방향이면 그 방향을 표현할 때 지금은 px하고 py가 딱히 필요하겠어요? 크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짜잔. 자, 요 지축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베릴륨 중심 원소가 있으면 짜잔. 자, 지축으로 쭉 뻗어 있는 p 오비탈이 바로 누구겠어요? pz겠죠? pz.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p 오비탈은 자, 한쪽 함수값이 플러스일 때 반대쪽 함수값이 마이너스인 이런 성격을 갖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얘가 플러스 함수값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앞으로 내가 마이너스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베릴륨을 중심으로 p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pz 벡터로 표시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보이시죠? pz 벡터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지축에 대해서 이 p 오비탈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냐면 짜잔 요렇게 pz 오비탈이 배치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럼 이때 얘하고 얘의 관계는 딱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방향만 딱 정반대인 상황이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얘를 pz 오비탈이 pz 벡터라고 가정을 하면 이 녀석은 뭐라고? 마이너스 pz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베릴륨은 어쨌건 양쪽으로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잖아요. 그 두 개의 시그마 결합 방향을 하나를 플러스 z라고 봤을 때 다른 하나를 마이너스 z라고 보자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이제 여긴 됐고 여기 지울게요.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우면 되겠죠? 여기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P 벡터와 안정한 S 오비탈을 뭐 하느냐? 선형 조합해 줍니다. 선형 조합해 줍니다. 선형 조합해 줍니다. 그래서 저기서 묘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선형 조합이란 말 보이세요? 선형 조합? 자, 얘가 이제 뒤에 분자기도 함수 할 때도 이 표현이 하나가 나올 텐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뭐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선형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y에 어떤 변수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다. 그럼 이 변수들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짜잔 이런 식으로 임의의 상수들을 각각의 변수에 곱해가지고 더하기로 연결하는 것 아시겠죠? 이런 그 표현 방법을 선형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싶은데 이렇게 선형조합을 했을 때 뭐 여기서 나타나는 이 변수들의 뭐 독립성 그다음에 항등원, 역원 뭐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선형조합을 했을 때에 뭐 어떤 상황들을 수학적으로 막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대수에서 배우도록 하시고요. 이 테크닉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p 오비탈과 s 오비탈 벡터를 선형조합을 한다.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요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자, 어쨌거나 여기 지축이 있을 거고 이 지축에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요 무게중심에 베릴륨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얘는 앞서서 그렸던 PZ 벡터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PZ 벡터하고 자, 요 무게중심에는 PZ 오비탈만 있는 게 아니라 짜잔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요 길쭉하게 생긴 애는 PZ라고 하면 동그랗게 생긴 애는 S오비탈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S오비탈은 표면 전체의 함수값 부호가 같죠. 그래서 왜 P오비탈은 뭐 면대칭, 그 다음에 S오비탈은 원점대칭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배웠을 건데. 그래서 S오비탈은 표면의 함수값들이 다 같기 때문에 편의상 요렇게 표면의 모든 함수값이 요렇게 플러스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는 플러스 함수값이고 여기는 또 플러스 함수값이죠. 요 플러스 함수값, 요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플러스고 PZ 오비탈에서도 플러스고 S 오비탈도 플러스니까 요 영역에서는 일종의 함수값이 더해지는 보강간섭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함수값에 플러스 함수값이 더해지니까 여기는 뭐 상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지축에 대해서 자, 여기가 베릴륨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간 이제 아주 단순화해서 그리면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보강 간섭이 된 쪽은 함수값의 크기가 커지고 상쇄 간섭이 된 곳은 함수값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오비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s 오비탈에다가 pz 오비탈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이 더하기는 그냥 정말 단순 더하기예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단순 더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가 막힐 정도로 단순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을 s 오비탈 더하기 pz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요 pz 벡터하고 s 오비탈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요 상황을 이런 식으로 두 오비탈을 단순 더하기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지. 뭔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또 Z축. 자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느냐? 8 자 이때 있는 얘는 마이너스 pz 벡터입니다. 마이너스 pz 벡터는 어디를 플러스로 잡았어요? 여기를 플러스로 잡았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근데 어차피 s 오비탈은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요거를 s라고 하면 s 오비탈은 표면 함수값을 계속 플러스로 잡기로 했죠?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이 경우는 요렇게 아시겠죠? 저런 꼴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겠어요? s 오비탈에다가 pz 오비탈을 빼서 더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벡터가 마이너스 pz 벡터니까 요 벡터하고 요 s 오비탈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뭐 조금 더 예쁘장하게 쓰면 위에는 더하기로 표현하는 것을 아래쪽은 이렇게 빼기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면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네. 좋아.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뭘 하나를 해주냐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해주거든요. 자, 노멀리제이션이라고 쓰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떻게 번역하게 해요? 우리말로 정규화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자, 이 정규화 과정에 대해서는 또 수리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 정규화 과정을 하려면 실제 적분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적분 과정까지 다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원리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죠. 자, 정규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오비탈은 모든 오비탈은 전 영역에서 언제나 전자 발견 확률이 1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수리적 과정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S오비탈이고 S오비탈이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P오비탈도 어떤 수리적인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로 이루어진 수식과 이루어진 수식을 가지고 전자 발견 확률을 구한다면 이 둘을 전 우주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하면 항상 그 전자 발견 확률을 1로 만들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오비탈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정규화가 되어 있어서 s 오비탈 하나에 대해서 전 우주에 대해 적분을 하면 항상 1. pz 오비탈도 전자 발견 확률을 전 우주에 대해 적분하면 1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하기가 됐건 빼기가 됐건 새롭게 선형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오비탈들도 역시나 전 우주에 대해서 전자 발견 확률을 계산을 하면 항상 1이 나오게 모든 양자역학적 함수들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규화 과정을 적분을 통해서 얘네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이 함수가 특별히 꼴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꼴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새로운 상수들이 붙습니다. 앞에 새로운 상수들이 붙어요. 보시죠. 이런 식의 상수들이 붙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s 오비탈의 pz 오비탈이 벡터처럼 더하기로 표현된 것에 그냥 어떤 요꼴에서 그대로 루트 2라는 상수가 곱해져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요 놈하고 요 놈을 정규화 시켰을 때 다 확률 1, 1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항상 전자 발견 확률이 1이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여기 이제 베릴륨 그 뭐냐면 원자핵이 있을 거고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자가 여기 어디 있을 때 이 전자를 무조건 발견할 확률이 무조건 100%가 돼야 되느냐? 네. 이 파동 함수를 전 우주에 대해 적분했을 때요. 그럼 근데 실제로는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 전 우주에 걸쳐 있는 건 아니고 베릴륨 원자와 여기 이제 접근하게 될 수소 원자하고의 뭔가 그 영역 그 뭐냐면 핵간 영역에서 전자를 주로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영역에 대해서 국한해서 적분을 하면은 1은 안 나오겠지. 뭐 0.8이나 0.9 뭐 그런 정도로 나오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 분자라고 하는 녀석에서의 전자 발견 확률을 전 우주까지 확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게 항상 1이 되어 나와야 된다라는 양자역학적인 그 편의성 가정이에요. 편유를 해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논리 구조를 정규화라고 하는데 그 정규화를 모든 양자역학적 파동 함수에 해주자라고 양자역학이 이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도 정규화를 해주면 이런 식의 앞에 상수들이 예쁘게 이렇게 붙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상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 하려고 하면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적분을 쭉 하면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어. 뭐 뭔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나왔다고 치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요 오비탈하고 요 오비탈을 각각 뭐라고 하자? 이게 저 앞에서 얘기한 H1이에요. 이게 H2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서 앞에서 얘기한 혼성 오비탈 H1, H2가 각각 요런 꼴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지. 뭐만 하겠죠?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요 혼성 오비탈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요 혼성 오비탈이 향하고 있는 방향 딱 서로 각도가 몇 도야? 딱 서로 각도가 18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한쪽을 플러스 벡터, 한쪽을 마이너스 벡터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왜 두 벡터를 한쪽은 플러스로 한쪽은 마이너스로 잡았을까? 저 결합각 180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벡터를 이렇게 조작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수식이나 이론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실험 데이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수식을 조작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동영 알겠죠? 알겠죠? 후 알겠죠? 지금 알겠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날 것 같아요? 동영 기억나요? 그래요. 제가 기억나요? 기억나요? 저 대단한데? 제일 좋아하는 파트였습니다. 진짜로요?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요. 노멀리제이션 이런 거 좋아해?
아 진짜로요? 그렇군. 좋습니다. 이게 이제 노멀리제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에 상수를 붙여요. 이 앞에 상수를 붙인 다음에 얘를 제곱해요. 적분 이제 d 타우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얘네들 이제 적분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적분하니까 a 제곱 인티그럴 s 제곱 d 타우. 그다음에 2ab의 인테그럴 s pz. 그다음에 b 제곱 인테그럴 pz 제곱의 d 타우. 이런 꼴로 바뀌거든요. 근데 모든 s 오비탈, 모든 p 오비탈들은 그 자체를 전체 적분하면 항상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1이 되고 요게 이제 1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s 오비탈, 모든 p 오비탈들은 서로 곱해서 적분하면 0 되게 돼 있어요. 0 돼 버려요. 그래서 s 오비탈 앞에 상수를 놓고 p 오비탈에 상수를 놓고 적분을 하면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돼야 돼. 뭐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왜냐면 모든 파동함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1 돼야 되니까. 그럼 앞에 붙어 있는 상수 a하고 b가 이게 a하고 b를 내가 임의로 붙인다고 했을 때 이 둘의 성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첫 번째 1이 돼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성격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오비탈 혼성 오비탈 있죠? 이 혼성 오비탈을 여기다 a, 여기에 b, a, b 이렇게 곱해진 상태에서 얘네들을 곱해서 적분을 하잖아. 그럼 얘가 또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제곱하고 b제곱이 어때야 돼?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아야 돼.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1 더해야 되고 두 개가 같다고 한다면 방법은 a하고 b가 루트 2, 루트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이 있어. 근데 뭐 이런 계산 과정까지 이렇게 뭐 이럴 때 뭐 올소고 넬러티 뭐 직교성 이런 말도 쓰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요 과정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걷으세요. 재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알았어요. 많이 해줄게요.